예, 예, 오늘 강의를 어, 국제대체학총연맹 36강 내가 학문을 하는 이유는 몸통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몸통을 통하여 천지만물을 해석하다. 예, 여기 이제 제목인데요. 제가 예전에 여기 몸통 인문학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강의도 했고, 어, 저의 학문적인 그 기결은 나의 몸뚱아리인 몸통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분해해보고 과학적으로 이거를 설명해 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장의학과 골장 체질 도피를 통해서 나의 몸뚱아리인 몸통 공부를 하고, 몸통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학의 학문에 접근해서 우리의 건강 개념과 의학 개념에 체계를 세워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이 골장의학과 골장철도표를 널리 제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한말에 그 동무 이재마 선생님께서 사상체질을 들고 나왔죠. 예, 사상체질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한의원이라든지 일반 대중들에게 우리가 사상체질을 많이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130년이 지났지만 딱히 훌륭한 또 의학의 스타가 지금 현재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저도 골장의학과 골장철도표, 골장의학을 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몸통을 통해서 우리가 천지만물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은 이 몸통은 모든 지식은 몸통에서 출발해서 몸통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모든 철학 사상, 그 다음에 과학, 물리, 생리학, 인문학, 모든 영역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몸뚱아리에서 출발해서 몸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게 저희 학문의 기초고 출발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몸통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 인식을 뭐냐면은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와 기능으로 이 몸통은 이루어져 있고, 또 우리가 물리학자들의 그 견해를 따라 보면 우주가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도 대칭의 구조로 골과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인데, 제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도 백해에서 해영까지 양분화되어 있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주의 원리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은 우주가 가지고 있는 대우주와 인간인 소우주가 일치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이런 대치성과 구조로서의 골과 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과학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2000년도부터 2002년 당시에 제가 스포츠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이제 들고 나온, 그때 그 당시에 생명공학이라는 되게 유행할 때 있는데, 여기 이때 뭐냐면 제가 앞에 스포츠를 붙여서 스포츠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법인 단체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스포츠 생명공학 협회라고요. 자, 그래서 스포츠 바이오 테크놀로지,
예, 이거를 줄여서 SBT 요법이라 그러는데요. 운동요법을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 생명 에너지의 근원을 찾아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골장 지압과 골장 그 테라피를 통해서 인체를 어, 어, 치료해 가는 것을 우리가 스포츠 생명공학 요법, SBT 요법이라고도 하는 것을 제가 이 용어는 약 한 내가 2000년도에 사용한 용어라는 것이도 이를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인체에 적용한 요법의 치유 기술인데 이를 나는 쑤셔서 뚫어내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안마, 지압, 마사지, 경락, 카이로프래틱, 기타 이런 것들이 인체의 근육의 표층 근막을 마사지, 근육의 이완된 부분을 마사지함으로써 운동선수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운동선수의 상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근육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근육의 표층 근막을 문지르고 그 다음에 주무르고 하는 마사지였다면 이 골장의학은 심층근막 깊숙이 뼈 언저리까지 굳어져 뭉쳐져 있는 것을 쑤셔서 뚫어내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쑤셔서 뚫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만한 파워가 들어가야 되고 그 파워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팔꿈치로 하는 주관절압이라든지 이거를 가지고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관절압 무력 기술을 이용해서 저가 80kg 정도 되는데요. 베드 위에 눕혀 놓으면 약 100kg의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 언저리에 굳어져 있는 즉 경혈점 근처에 있는 몸이 굳어져 있는 것을 쑤셔서 캐내기만 하면 적어도 뭐냐면 정형외과적 요소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치유가 된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에 임상 체험 시술 경험을 해오면서 제가 해오는 것이죠. 여기서도 제가 밝힐 것은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단지 건강을 그에 대해서 공부를 좋아하고 또 의료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요. 의료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연속적 반복적 행위를 해서 제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료법에는 문제가 될 리가 없고요. 건강과 몸을 이용해서 손발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릎을 이용해서 근육 깊숙이 굳어져 있는 것을 심층근막까지 쑤셔서 뚫어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미국 피드먼트 한일에서 자연 의학 자연의학 제가 명예 박사학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장의학은 골장 체질 덮어와 더불어서 검증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스포츠 생명공학 SBT 요법은 바로 쑤셔서 뚫어내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일명 우리가 지압이라고 불러도 좋고 이 지압을 다른 말로 저는 일압이라고 하죠. 일압. 일침에 버금가서 저는 일압이라고 합니다. 침을 가장 잘 찌르는 사람을 일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일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원에 기초한 정통성을 확보하고 동서의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지식과 인문학이 총망라된 통합학문 즉 통섭학문이라 한다. 이를 나는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기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은 신체에 대해 공부하면서 세포호흡을 다시 공부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세포호흡을 하는데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뼈 압축과 뼈 호흡을 통해서 인체의 고도로 응축된
응축된 근막을 치유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또 더불어서 좀 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ATP 에너지를 생성하는 걸 말하죠. ATP와 호흡기질, 그다음에 TCA 회로, 예, 에너지가 생성되는 회로를 우리가 TCA 회로라 그래서 세포호흡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TP의 분자 구조부터 정리하여 공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ATP, ADP, AMP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아데노신 농축으로 인한 수면 압력으로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고를 과학적이게 해야 하는 과정이 과학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짜 사고는 개념화되어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복합적인 과정이고, 정보는 많이 접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 깊이가 없고요. 이를 우리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우리가 분야인데,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학문의 난제라는 것이죠. 전반부의 학문 전반부가 그렇다. 그래서 기초 학문이 요구된다. 예, 여기에 우리가 학문의 큰 문제면은 학자로서 제가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라든지 공우 강산 박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자세 박문호 과학세상 박자세의 박문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는 큰 학자이고 대학자 반열에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나는 그래서 의원과 자연과학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결론만 말하면 자연과학은 의원이다. 우리가 의원은 바로 과학이고 자연과학입니다. 의원을 알지 못하면 그 어떤 학문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을 바탕으로 공부해야만이 물리학이라든지 생리학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화학까지도 다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우 강산 박사님이 그 의원을 밝히는데 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저는 성현으로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은 사회적 집합 구조물로서 만들어낸 개념이기에 인간의 사고를 통해 기억으로 끌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의원은 기억연산 판단 과정을 거쳐서 의원으로서 언어로서 됐을 때만이 우리가 기억으로 불려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꿈이라든지 상상, 가상, 추상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는 기억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골장의학에서도 바로 생식마음, 감정마음, 이성마음, 추상마음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추상마음을 정신마음이라고 하는데, 추상마음은 가상, 공상, 상상, 이걸 정신마음인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 이미지이지, 그것이 뭐냐면은 언어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불려와서 내가 기억할 수가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공부가 우리가 자연과학의 내수장기 공부, 내수장기를 다른 말로 브레인이라 하죠. 내 공부라 그러죠. 그래서 브레인 공부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수장기 공부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박문호 선생님께서도 브레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내수장기 공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자에서
일체유심주는 이런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개념화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자로 일체유심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거를 일체유심주 모든 것을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데서 한자식의 번역으로 이제 하는 시대를 우리가 끝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다막을 바탕으로 해서 산스크리트의 공부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산스크리트에 지금 현재 매우 열심히 업적을 쌓고 있는 우리 고우서 선생님을 저는 항상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장의학도 이런 자연과학이 녹아 있고요. 이 골장의학에서는 정신의 영역으로 이제 대비를 한다는 것이죠. 예, 정신은 가상과 추상과 상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명료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면 정신 상담을 할 수가 없고요. 신경정신과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성마음인 기억연산 판단 과정까지의 부분과 그 다음에 정신의학인 가상상상 추상적인 부분의 영역에 가는 것을 즉 기억연산 판단 과정에 이성적인 마음의 상태를 포기하는 단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이 바로 정신병이 된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우울증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기대한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바램으로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포기 상태가 핵심입니다. 기억연산 판단, 즉 생각의 포기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우울증으로 이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은 강의를 하면서 많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름다움과 예술과 사랑, 정신, 죽음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즉 예술, 사랑, 정신, 죽음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꿈과 이미지, 상상, 예, 이런 것들이 정신세계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 아름다움에 대한 공통 패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 유전자에 기반한 인식체계의 산물인데,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내용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내용과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한 공동 패턴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 유전자에 기반하고 있는 인식 체계의 산물인 아름다움과 예술, 사랑, 정신, 죽음이 이 범주에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관련 글을 읽어보면 숭고함이란 말이 많이 나와서, 숭고함이 뭔가? 작품이 가진 아우라인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인가? 내가 만든 감정이 저 작품의 작품성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느낀 감정을 다른 이도 똑같이 느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어느 문장에서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우리가 바로 예술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람과 정신, 죽음, 기타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동 패턴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 공동 패턴이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내용하고도 일치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 영역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정신세계라는 것입니다. 정신세계는 이미지로 읽고 상상, 가상, 추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연산 판단 과정으로서 개념화되고 정리화되고 정의화되어 있는 언어를 불려드리는 것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제가 알려드리고 또 밝히고자 합니다. 예. 자, 이것을 골장의과 골장실도에서 통찰한 것으로 여겨지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0년 1958년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골장 김태수 도서는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